고성의 서랍 맨 아래에서 나온 건 이수빈 등본이 아니었는데요. 지은호의 존재를 지워달라는 26년 전 서명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종이를 읽는 순간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거든요. 고성이가 늘 품위 있게 웃으며 가족이 제일이야라고 말하던 사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속에는 가족을 지키는 서류가 아니라 사람 하나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흔적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시설 이송, 보호자 미확인, 기록 비공개 요청.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누군가가 악필로 눌러 쓴 문장이 있었는데요. 아이와 관련된 모든 접촉을 차단해 주십시오. 박성재는 그 문장을 보고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자꾸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은호. 요즘 박성재가 자꾸 시선이 가던 여자, 그리고 절친 이지혁이 묘하게 신경 쓰는 여자. 무엇보다도 고성이가 유독 예민하게 굴던 여자였습니다. 박성재는 그날 밤 고성이 앞에서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었죠.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이수빈을 건드려요? 협박까지 해놓고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고성이는 눈썹만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늘 하던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 표정이었는데요. 내가 무슨 협박을 했다는 거야?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든 이지혁 집안이든 다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수빈한테.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고성이는 잠깐 침묵하더니 마치 정답을 미리 준비해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널 위해서야. 넌 그 집안이랑 엮이면 안 돼. 그 말이 더 끔찍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고성의 입에서 나오면 협박의 포장지처럼 들렸거든요. 박성재는 한 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아니요. 어머니 본인 살려고 그러는 거죠.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 순간 고성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찰나였는데요. 박성재는 그 찰나만으로 확신했습니다. 맞구나. 진짜로 뭔가 있구나. 고성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성재야, 그만해. 너 선 넘고 있어. 박성재는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넘었죠. 26년 전에. 고성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그 눈빛을 보며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성희가 오래전 버렸던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지은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까지요. 고성희는 그날 밤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포를 느끼면 더 잔인해지는 사람이었죠. 먼저 박진석에게 갔습니다. 박진석은 2대째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답게 사람을 한 번 믿으면 오래 믿는 스타일이었고 대신 거짓말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고성희는 그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여보, 성재가 요즘 만나는 여자 있잖아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좀 찝찝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박진석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얘기? 고성희는 한숨을 섞어 말했습니다. 이수빈이라는 그 여자 오빠가 이지혁이라면서요? 근데 그 이지혁이 예전에 위로 올라가려고 여기저기 줄 대다가 크게 망신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박진석 눈빛이 딱딱해졌습니다. 고성희는 거기에 기름을 더 부었습니다. 게다가 그 집안도 솔직히 우리랑 결이 다르잖아요. 은근히 접근하려는 사람들 여보도 많이 보셨잖아요. 박진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박진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쉽거든요. 박진석은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이지혁 가족, 이수빈 그리고 그 주변까지. 깔끔하게. 고성희는 창밖을 보며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지혁, 내가 내 발목 잡으려 들면 내 집안부터 무너지는 거야.
한편 이지혁 집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정년 퇴직 후에도 습관처럼 가족 식사 시간에 이야기거리를 만들곤 했는데요. 오늘 진짜 세상 좁더라. 내가 편의점에서 알게 된 친구가 있었거든. 알고 보니 내 회사 사람이더라. 이지혁이 묻자 이상철이 웃었습니다. 차철민인가? 그 친구. 이지혁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차철민은 회사에서 유난히 눈치 빠르고 말이 많은 직원이었고 괜히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말도 종종 던지던 사람이었거든요. 김다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철민 씨가 어쩌다 아버지랑 친구가 됐대요? 이수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보다 오빠, 나 오늘 박성재 오빠 만나기로 했잖아. 이지혁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수빈이 돈 많고 성격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던 걸 이지혁은 알고 있었고 박성재가 그 조건에 딱 맞는 남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이 불편했던 건 박성재가 이수빈만 바라보는 남자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철은 괜히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그래도 성재면 괜찮지 않냐? 집안도 좋고 예의도 있고. 이지혁은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는데요. 지은호였습니다. 선배, 오늘도 야근이에요? 밥은 먹었어요? 이지혁은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고백까지 받았고 거절도 했는데 이상하게도 지은호의 안부는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라는 말 뒤에 숨은 자신을 지은호가 들춰내는 것 같아서 더 싫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은호까지 건드리면 나 진짜 가만 안 둘 텐데. 이지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고성희가 바로 지은호를 향해 칼을 들이대고 있다는 걸요. 지은호는 그날도 카페 마감을 하며 엄마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이는 식당에서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지강호는 또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연락도 잘 안 됐습니다. 엄마, 강호는 또 연락 안 돼? 정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좀 잘 타일러봐. 내가 말하면 더 꼬여. 지은호는 웃어넘기려 했는데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비싼 코트, 지나치게 단정한 화장, 그리고 눈빛은 차갑게 반짝이는 사람. 고성희였습니다.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공포가 목을 조였거든요. 고성희는 주변을 둘러보고 지은호에게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지은호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요?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웃는데 온도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싫으면 내 엄마 식당 앞에서 할까요? 지은호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반응을 보고 확신한 듯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착한 척하면서 어디까지 버티는지 궁금했거든.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한테? 고성희는 잠깐 머뭇하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저기 입을 놀리면 내 주변부터 무너질 거야. 그게 싫으면 조용히 살아. 지은호는 그 순간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뭘 알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존재 자체로 누군가의 약점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그날 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서 울먹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재 오빠, 그 여자 진짜 이상해. 우리 가족 이름을 다 알고 있어.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성희가 그랬어? 이수빈은 침을 삼켰습니다. 나한테 선택 잘하라고 오빠랑 만나면 오빠도 다치고 우리도 다친다고. 박성재는 그 길로 이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혁아, 지금 당장 만나자. 우리 이미 표적이 됐어.
이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박성재는 숨을 골랐습니다. 고성이가 우리를 찢으려고 해. 이유는 너도 들으면 미쳐.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박성재는 서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지혁은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마지막 문장을 보고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은호 관련 정보 비공개 요청. 이지혁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은호를 왜? 박성재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혁아, 내가 확실히 말할게. 고성에 26년 전에 딸을 버렸대. 그리고 그 딸이 지은호일 가능성이 높아. 이지혁은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지은호가 정순이 딸로 살아온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입양일 수도 있다는 말이었죠. 이지혁 머릿속에 지은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다가도 혼자 있을 때 멍하니 가라앉는 눈.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참고 있는 그 성격. 그게 단순히 성격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뭔가가 비어 있었던 사람의 버릇이라면요. 이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는?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모아야 돼. 고성이가 박진석 아버지한테 들키면 끝장이라면서 지금 온갖 수단 쓰고 있어. 이지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끝장을 내야지. 그 말이 사이다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날의 이지혁은 달랐습니다. 지은호가 상처받을 걸 생각하니 이지혁 안에서 억눌러둔 폭발성이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고성이는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고성이는 지강호를 먼저 건드렸습니다. 지강호는 욕심은 많고 노력은 적고 무엇보다 지은호에 대한 자격지심이 강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강호 씨, 누나는 착한 척하면서 사실 다 혼자 챙기죠? 지강호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고성이가 내민 돈봉투를 보는 순간 눈빛이 변했습니다. 누나가 모르는 누나 비밀 하나쯤 알고 싶지 않아요? 지강호는 결국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지강호는 정순이가 숨겨둔 서랍을 뒤졌고 거기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입양 관련. 그 글자를 보고 지강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나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고. 지강호는 그걸 들고 고성희에게 연락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누나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마음과 누나가 무너지는 걸 상상하니 속이 서늘해지는 마음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지강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강호야, 어디야? 밥은 먹었어? 그 평범한 말이 지강호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지강호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누나는 왜 맨날 나한테 잘해줘? 지은호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또 사고 쳤어? 지강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나가 가족이 아니어도 누나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고성이는 조급해졌습니다. 박진석이 조사 보고서를 받고 서서히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돈 흐름에서 작은 구멍이 보였고 서류 결제선에 미세한 조작 흔적이 보였는데요. 박진석은 사업가답게 촉이 빠른 사람이라 한번 의심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박진석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성재는 이제 더 늦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성이가 사람을 한번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되돌릴 틈도 주지 않거든요. 아버지, 저 드릴 말이 있어요.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바쁘다. 박성재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듣기 싫으신 거죠. 근데 이건 아버지가 꼭 알아야 해요. 박진석은 짜증이 올라오는 얼굴로 손짓했습니다. 말해. 박성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성의 어머니 저희한테 숨긴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회사 일까지 번졌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고성의 얼굴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는데요. 성재야, 너 진짜 여기서까지 그러고 싶어? 박성재는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박진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뭔 소리야? 둘 다. 고성희는 박진석 쪽으로 다가가며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성재가 요즘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그래요. 괜한 소리. 박성재는 그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 고성의 어머니한테 아이가 있었어요. 고성의 얼굴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아이? 박성재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6년 전에 버린 아이요. 박진석의 표정이 한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여보. 고성희는 입술이 마르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여보, 저 사람 말 믿지 마요. 저 애가 나를. 박성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어요. 아버지,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박진석이 숨을 멈췄습니다. 고성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성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은호요. 그 이름 하나로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다만 박성재는 일부러 끝까지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순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고성희가 왜 그 아이를 다시 찾았는지. 그 모든 걸 여기서 터뜨리면 지은호가 가장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묻는 건 간단해. 사실이야, 아니야? 고성희는 눈물을 꺼내려 했습니다. 늘 그렇게 위기를 넘겼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박진석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미 의심이 시작된 눈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여보, 내가 설명할게요. 박진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명은 나중이고 지금은 사실부터. 고성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사실상 인정이었죠. 박성재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고성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사람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 잔인해질 사람입니다. 그 밤 지은호는 정순이 식당 뒷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정순이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봉투였는데요. 지강호가 흔들어 놓은 서랍 속에서 결국 지은호 손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정순이는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지은호는 봉투를 잡은 채 웃음도 울음도 안 나왔습니다. 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엄마나 엄마 친딸 아니야? 정순이는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 안에서 무너진 건 출생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세계, 자신이 붙잡고 버텨온 이유, 그리고 고성희가 자신을 볼 때마다 보이던 그 눈빛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네. 정순이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다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은호야,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 딸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야.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은호는 이미 알았거든요. 고성희는 엄마가 아니라 주인처럼 다가올 사람이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호가 흔들릴 때마다 버릇처럼 보내던 짧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지혁이 자기 감정을 드러낸 문장이었습니다. 지은호, 지금 어디야? 혼자 있지 마. 내가 갈게. 이지혁은 비혼주의라는 말로 사람을 밀어내던 자신이 누군가를 지키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는데요. 그 낯설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과 놓치기 싫은 마음.
그리고 그 순간 고성희의 휴대폰에도 메시지가 떴습니다. 박진석 비서가 보낸 보고서였는데요. 26년 전 기록 추가로 발견. 아이가 둘이 아니라 셋일 가능성 있음. 고성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지은호 한 명만 막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고성희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이번엔 절대 못 빼앗겨.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는데요. 고성희는 무너지기 전에 누군가를 먼저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그 대상이 지은호인지 이지혁인지 박성재인지 아니면 정순이인지. 그리고 그 칼끝이 누구에게 꽂히는 순간 화려한 날들은 진짜로 피로 물들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